내가 옛날에는 얼굴이 대칭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내 왼쪽 눈이 좀 작은 것 같아. 난 원래 눈이 좀 작은데 오른쪽보다 왼쪽 눈이 좀 처지는 것 같아. 안검하수인가 봐. 다른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소설 쓰는 엔지니어라는 컨셉으로 뭔가 사실 내가 소설을 처음 쓰고 내 책을 처음 낼 때도 소설 쓰는 엔지니어라는 컨셉을 많이 밀었어. 왜냐하면 글 쓰는 엔지니어 이게 어감이 딱 좋잖아. 글 쓰는 엔지니어. 뭔가 글 쓰는 거랑 엔지니어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도 두 개를 붙여놓으면 뭔가 있어 보이니까 그런 컨셉으로도 많이 자기 정체화를 하는 그런 단어로 글 쓰는 엔지니어라는 컨셉을 많이 썼단 말이야. 그런데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 하면 공대생이 엔지니어가 왜 글을 쓰게 됐느냐, 왜 소설을 쓰게 됐느냐,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생각 중이야. 사실은 나는 중학교, 고등학교 이때부터 뭔가 내가 수학을 겁나 못했어. 수학을 진짜 못해가지고 내가 중고등학교 때 성적은 좀 나쁜 편이 아니었거든. 항상 반에서 중상위권, 성적은 괜찮았는데 항상 수학은 점수를 잘 못 받더라고. 나는 수학을 잘 못했어. 근데 그래서 내가 대학도 그 성균관대를 나왔는데 성균관대를 나온 이유가 난 재수를 했거든. 재수를 한 이유가 일단 수학을 망쳐서 이과인데 수학을 조져갖고 재수를 했지. 근데 재수를 했는데도 수학 성적이 안 좋은 거야. 그래서 막 그때 내 기억에는 그 수학 성적이 수능 봤을 때 4등급인가 나왔어. 왜 성대를 갔느냐? 그때 당시에 입시 전형에서 성대만 유일하게 공대인데도 수학에 가산점을 안 줬어. 그래서 내가 성대 공대를 울며 겨자 먹기로 써갖고 어떻게든 갔단 말이지. 일단 나는 수학을 진짜 못해. 그리고 수학을 안 좋아했어. 그런데 뭐 부모님이나 담임 선생님이나 앞으로 공대를 가야 이제 취직이 잘 된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고 나도 거기에 동의를 했으니까 일단 이과를 쓰고 공대를 가겠다고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지. 그래서 결국 어쨌거나 뭐 학교는 가긴 했어. 근데 학교도 뭐 성적 맞춰서 간 거고 대학 들어가서도 기계과를 갔는데 기계과를 간 이유가 그냥 성적 맞춰 갔어. 그 당시에는 전자과, 기계과 지금 어떤지 모르겠는데 내가 공학번이거든 재수해서. 그 당시에는 기계과랑 전자과가 제일 많이 갔어 사람들이. 또 인원도 많잖아. 그때 우리 때 공대생 중에 기계과만 한 250명 됐으니까 나도 별 고민 없이 기계과를 간 거지. 고등학교 때 하던 거보다 더 어렵더라고. 대학을 가서 공학 수학하고 미적분하고 하니까 너무 어려운 거야. 난 수능 수학도 못 해가지고 4등급이 나와서 가산점 안 주는 학교 찾아서 이렇게 대학을 간 사람인데 가서 이렇게 애들이랑 경쟁을 하려니까 경쟁이 안 되는 거야. 그래서 되게 흥미가 없었고 열심히 안 했고 그냥 어영부영했지. 어영부영해서 그냥 학점만 그냥 딱 3.5 맞춰서 딱 졸업을 했어. 뭐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건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이렇게 공대생이 공부에도 관심이 없었는데 갑자기 소설을 쓰고 싶어졌느냐, 왜 소설을 쓰게 됐느냐, 이 얘기를 그냥 해보려고. 돌이켜보면은 대학에 가고 나서 공대 애들 하는 얘기가 재미가 없었어. 그러니까 나의 그 당시에는 난 중2병도 되게 심했고 되게 망상도 되게 많은 편이었고 이상한 생각도 되게 많이 하는 사람이었는데 공대에 가서 만난 친구들은 다 모범생들이야. 공부 되게 잘하고 열심히 하고 사회상규, 상식 이런 거에 되게 충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친구들이었지. 그래서 나는 걔들이랑 MT 가고 막 같이 어울려 놀고 동아리 활동하고 할 때 보면 걔들이 하는 얘기가 재미가 없는 거야. 왜냐하면 너무 건전한 사람들이고 훌륭한 사람들이고 너무 올바른 얘기들만 하니까 뭐 공부 잘해갖고 학점 잘 받고 취업 좋은 데 하고 다 이런 데 관심들이 있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지. 그게 나는 재미가 없더라고. 나는 좀 대학을 가면 내가 뭔가 좀 다른 걸 할 줄 알았어. 난 고등학교 때처럼 막 교과서 갖고 공부해갖고 시험 쳐갖고 막 이렇게 할 거라고 생각 안 했거든. 나는 진짜 무슨 드라마에서 본 것처럼 논술형으로 막 글 쓰고 내 사상을 막 키우고 고전이나 뭐 이런 철학책들 읽고 이럴 줄 알았는데 그렇게 전혀 아니더라고. 특히 우리 학교는 그 공학교육 인증이라는 걸 그 당시에 했었는데 교양 과목을 못 들어. 공학교육 인증을 하면 무조건 전공 학점으로 때려 박아야 돼. 난 그게 겁나 싫었지. 난 잘 못하니까 공학 공부를. 그런데 어쨌거나 취업할 때는 그 공학교육 인증이 중요하다고 그 당시에 홍보를 많이 했으니까 나도 그거에 따라는 가야 되잖아. 따라는 가야 되니까 공부를 하는데 남들보다 잘 안 되더라고. 그래서 너무 힘들었어. 대학교 때 공부하고 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.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. 시험 기간에 도서관에 가면 소설 코너가 되게 많은 거야. 근데 아무도 뭐 그 소설을 읽고 이런 사람 없지 사실. 특히 성균관대는 알다시피 문과는 다 명륜동에 있고 이과는 다 수원에 있어. 그 수원에 있는 수원 캠퍼스는
다 뭐 의대, 약대, 공대생들밖에 없는 거야.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소설에 관심이 있겠어? 아무도 그 소설을 안 봐, 잘. 근데 나는 시험 기간 때 공부하기가 겁나 싫어가지고 그 소설만 겁나 읽었지. 소설만 존나 읽었어. 학교 도서관에 그 소설 코너에 있는 소설들 내가 다 읽었어요. 그때 스티븐 킹 국내 번역된 거 그 도서관에 있는 건 다 읽었고 하여간 겁나 다 읽었는데 그러다가 내가 읽게 된 게 그 에도가 알란 포 히라이타로라는 사람인데 히라이타로가 이 사람의 본명이야. 근데 이 사람이 에드거 앨런 포를 너무 좋아해갖고 에드거 앨런 포를 일본식으로 음차를 하면 에도가와 람포가 된다. 그래서 필명도 에도가 람포로 해서 본격 추리물을 쓴 사람이 있어. 근데 이 사람 책을 내가 시험 기간에 그 사람의 외딴섬 악마, 음울한 짐승 막 이런 책들이 있었거든. 그 당시에 동서문고인가 그 추리문학 해적판으로 많이 내던 출판사 있는데 거기서 그렇게 에드가 람포 책들이 좀 있더라고. 그래서 그걸 읽었는데 이게 그 당시에 20살, 21살에 내가 보기에는 이게 개 멋있는 거야. 막 남들 안 하는 변태적인 생각을 하고 그 책 내용이 되게 변태적이었어. 막 어떤 약사가 와이프를 살해한 다음에 자기 와이프를 인체 모형으로 만들어. 막 마네킹처럼. 그래서 자기 약국 앞에 전시를 해놨는데 길거리를 지나는 사람들이 와 저거는 정말 진짜 같은 마네킹이다 이러면서 지나다니지 아무도 그게 시체라고 상상을 못하는 막 그런 단편도 있고 또 어떤 거는 막 익사체가 강에 떠내려오는데 그거를 뭐 누가 이렇게 끄집어내는 내용도 있고 하여간 그게 그 당시에는 내가 봤을 때는 존나 재밌었던 거야 이게. 아 그리고 기억나는 게 그 사람 외딴섬 악마는 어떤 미친 사이코 백만장자가 개인 섬을 가지고 있는데 전국에서 고아들을 이렇게 돈 주고 사와가지고 그 애들을 막 기형아로 만드는 거야. 수술을 해서 샴쌍둥이로 만든다든가 작은 박스 안에 가둬놓고 키워서 난쟁이를 만들고 꼽추를 만들고 막 이렇게 약간 그 프릭쇼에 나올 법한 그런 괴물로 키우고 그 괴물이 된 아이들을 해방시키러 주인공이 들어가서 막 이 진실을 파헤치고 이런 내용의 소설이었거든. 너무 재밌었어 그 당시에. 왜냐하면 나는 고등학교 때만 해도 소설을 좋아하긴 했어. 내가 사실은 수학은 겁나 못했는데 언어 영역은 되게 잘했거든. 그래서 모의고사 보면 막 언어 영역 만점도 받고 막 이랬거든. 그래서 소설을 좋아하는데 공부는 싫어하다 보니까 그 한국문학 단편선 99선 막 이런 거 사다가 막 남들은 시험에 나오는 것만 읽고 하는데 나는 그거 다 읽었거든. 막 뭐 염상섭 나오고 막 이런 거 있잖아. 김동리 나오고 뭐 심훈 상록수 막 이런 거 막 쫙 있는 거 99편 모아놓은 거 있잖아. 그거를 나는 막 되게 꼼꼼하게 막 두 번 세 번 읽었단 말이야. 근데 그런 거를 읽을 때는 못 느꼈던 어떤 매콤한 맛이 있는 거야. 한국문학 99편이 진라면 순한 맛이라고 치면 내가 대학에 가서 처음 접한 그 에드가 람포의 단편집들은 되게 막 불닭볶음면이야. 너무 맵고 자극적이고 막 그런 거야. 그게 너무 재밌고 그 당시엔 그게 되게 나한테는 센세이션이었어. 나한테는. 물론 이 사람이 뭐 지금은 거의 한 100년 전의 사람이지. 1920년대, 30년대 활동하던 사람이니까. 그러니까 아마 내가 그 당시에 뭘 몰라갖고 그게 겁나 재밌었나 봐. 근데 그걸 보고 내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 나도 이런 거 써보고 싶다. 이런 소설을 한번 써보고 싶다. 내가 그걸 처음 느꼈어. 2005년도에 딱 대학 입학하고 1학년 때. 그래서 방학 때 진짜 도서관에서 그 막 온갖 책들 다 읽다가 소설책을 다 읽다가 나도 써보자 해갖고 혼자 습작을 하기 시작한 게 2005년 한 6월 그때부터 습작을 막 하기 시작했어 혼자서. 그때 뭐 추리 소설을 막 쓰고 싶었지. 왜냐면 에도가 람포가 그 본격 추리 작가잖아. 그래서 나도 그런 걸 써보고 싶었어. 그리고 그때는 무슨 자신감인지 모르겠는데 내가 쓰면 존나 잘 쓸 줄 알았어. 내가 그때 도서관에 있던 책들 중에 한국 추리작가협회에서 나오는 한국 추리문학 단편선 그 시리즈도 있었거든. 그래서 내가 그것도 다 읽어봤거든. 근데 90년대 한국 추리물이 내가 봤을 때, 그 당시에 내가 봤을 때는 존나 구린 거야. 추리도 별로 없고 트릭도 별로 없고 그냥 맨날 호스티스 나오고 불륜하고 바람피고 막 유사강간하고 막 이런 내용만 나오면 주구장창 나와서 존나 재미가 없었어. 그래서 아 난 이런 거 나도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그때 했었지. 그래서 본격적으로 써야겠다고 습작을 막 시작을 했지. 내 딴엔 기발하다고 생각해갖고 막 트릭도 짜내고 했는데 물론 지금 보면 구려, 되게 구려. 지금 다시 보면 내가 민망해갖고 그 당시에 썼던 습작을 다시 읽어봐도 끝까지 못 읽어. 그런데 어쨌거나 뭐 습작을 많이 썼어. 그때는 한 대여섯 편 썼어. 거의 한 넉 달, 다섯 달 만에 한 대여섯 편을 쓴 거지. 공부는 안 하고. 그런데 그때 내 학교 친한 친구 중에 한 명이 교내 문학상을 한다는 거야. 교내 문학상이라는 게 있대. 습작을 이렇게 하는 거 묵혀놓지만 말고 문학상에 한번 내봐. 한번 해볼까? 하고서 내가 그 당시에 썼던 단편 중에 내 생각에 그 당시에 제일 잘 쓴 것 같은 단편을 하나를 투고를 했어.
근데 그 당시에 심사위원이 왜 교과서에 많이 나오던 그 만선이라는 그 작품 있었잖아. 그거 쓰신 천승세 선생님이 심사위원을 해주셨단 말이야. 성균관대 교내문학상이 심산문학상이라는 문학상이 있는데 교내문학상이니까 뭐 별거 아니지. 그런데 어쨌거나 그 선생님이 내 거를 가작으로 뽑아줬어. 가작은 사실 장려상이거든. 그냥 뭐 대상, 우수상 이런 게 아니라 가작은 그냥 주는 거야 그냥. 근데 사실 생각해봐. 그 뭐 솔직히 우리 때만 해도 다 취업하려고 공부하지 누가 그 소설 쓰고 있어. 누가 소설 쓰고 자빠져 있어. 그런데 지원자도 몇 명 없었을 거야. 그 중에서 한 10명 지원하면은 그 중에 한 3, 4명한테 상을 준 거야. 그러니까 이게 뭐 대단한 게 아니지. 그때 당시 내가 뚝방 살인 사건이라는 되도 않는 추리물을 썼었는데 거기에다 가작을 주시면서 심사평을 달아주셨는데 심사평에 되게 용기를 북돋아주는 심사평을 써주셨어. 뭐 이 친구는 본격 추리물을 지향하는 사람 같은데 추리문학도 엄연한 문학의 한 장르다 이 얘기를 해주시는 거야. 근데 그때는 내가 되게 뭐 나 자신에게 되게 취해 있었지. 나는 존나 내가 잘 쓰는 줄 알았고 내가 쓴 소설이 겁나 재밌는 줄 알았고